이제 뵙겠습니다. 아,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김정민 씨. 좋아. 그런데 주제가 나 때문에 산후우울증 걸린 아내를 보고 술을 끊었다. 여기서 진한 글씨는 저게 아니라 나 때문에다가 진한 글씨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술을 끊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 술만 끊은 게 아니라 담배도 끊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끊어야 됩니다. 내용은 그래요. 제가 네. 38살에 결혼을 했는데 루미코 씨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 인생의 전부는 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청년기를 정말 화려하게 보냈거든요. 그 생활 지금도 그립습니다. 근데 루미코 씨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뭐 우연이건 운명이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제주도로 이제 어차피 뭐 루미코 씨한테도 제주도는 외국이니까. 예. 멀리 뭐 이렇게 서양 쪽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2박 3일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자 해서 딱 갔는데 그때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 술 친구들이 제주도에 와 있는 거예요. 한 네다섯 나는 남의 신혼여행에? 예, 제가 오라 그런 건 아니, 근데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건 제주도 어디로 가는데 뭐 언제부터 신혼여행 갈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 20대, 30대 초반에 강남에서 화려하게 저랑 술을 같이 한번 마시던 그 친구들끼리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싫은 게 아니라 설레고 사실 우리가 한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에 데뷔를 해서 바로 좀 스타덤에 올라서 그렇죠. 뭔가 주위에서 많이 채워주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어디 많이 다녀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뭐 다 같이 술 먹고 낮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취해 갈 무렵 루미코 씨가 갑자기 자기 약국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제주도에서 먹다가 체했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 신혼여행 망치는 수가 있겠다. 체한 것 때문에. 이미 그래서 망쳤는데요. 술 먹다가 같이 약국을 가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사는데 체한 약이 아니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저희가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4개월 만에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바로 간 건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 왔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임신 축하! 임신 와리! 불만 났잖아요. 아빠가 되는 거야. 불편하게 생긴 거지. 나 이제 아빠야?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거의 203일 동안 축제를 한 거죠. 이제 루미코 씨는 이제 술을 못 마시잖아요. 어디 있으셨어요? 임신 초기니까. 루미코 씨는 이제 숙소에서. 아니, 낮에 이제 관광은 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이제 산모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숙소에서 이제 관광 같이 하고 관광 같이 하고 감동이네. 명목을 이제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마감을 하고 왔는데 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래도 미안한 건 아셨어요? 알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한 번 더 가자. 어차피 아내한테 부산도 외국이니까. 부산은 2박 3일 딱 갔는데 또 친구들이 와요. 설마. 친구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내 생각에는. 부산이 그렇게 아니, 넓은데 어떻게. 내 생각에는 정보를 흘리니까 찾아오지. 그러다 보니까 루미코 씨가 약간 산후 우울증처럼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끔 잘 울고.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이제 아셨군요. 예. 좀 약간 뒤늦게 몇 년 만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최대한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대신 삼형제들을 앉혀놓고 같이 술을 마셔요. 집에서. 맞아. 친구들 안 부르고. 그러니까 삼형제가 소주 한 병에 2잔씩 아빠, 첫째, 둘째, 셋째가 딱 2잔씩 따라주면 한 병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요즘은 주도와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해소를 합니다. 저희 낙을. 아니, 그때 그 친구들 루미코 형수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지금 이제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지금 서로 우리는 이제 모른 체 하기 하고. 예. 야. 아니,
진짜 남자들은 술 마시는 낙 때문에 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들의 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루미코 씨는 회식하는 낙으로 사는데 애랑 셋이 보고 루미코 씨를 회식으로 보내세요. 아니죠. 계속 저희가 먹고 난 안주를. 다음에는 뒷정리.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남편도 워낙에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이라 술자리를 마다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식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총각 파티를 한다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병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어저께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는 들어왔는데 집에 자고 일어났더니 주변 침대에 피가 흥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이마가 깨진 줄도 모르고 잔 거예요. 어떡해. 결국에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마를 꿰매고 네.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그날 원래 항상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제 뉴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앞머리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좀 다쳐봐야 돼요. 큰 코를 다쳐봐야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 이후로는 만취할 정도로 술을 안 먹거든요. 저는 요즘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내 술 마시고 들어오는 아내 보는 낙으로 삽니다. 네. 이제 애들이 커지니까 제 아내는 원래 술이 셌거든요. 술이 결혼할 때만 해도 소주가 한 4병 정도 됐는데 제가 술이 약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술을 좀 못 마시다가 이제 애들 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학교에서 그 경력으로 뭐 학년 부장 선생님 정도 되는 연차쯤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식이 이제 학년 동학년 선생님들 회식도 있고 전체식도 있고 그런데 술 먹고 딱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어. 그 한 시간이 집에 와서 이제 자정쯤 들어와서 말없던 아내가 러시아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막 하면서 이상한 주사, 이상한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 게 자기가 필이 꽂혀 인어공주도 아닌데 필이 꽂히면은 술 먹고 들어와서 양치를 하면서 옷을 탈의를 하는데 어떤 날은 상의만 탈의할 때 있고 어떤 날은 하의만 탈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앉아서 어떡해 이 여자가 뭐하나 오늘 늦게 술 먹어봐 나 이거 술래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 말을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무슨 어디 마카오에서 공연 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워요. 양치라고 이제 막 누워요. 누우면 아유 그래도 아니니까 이불 좀 덮어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생체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일단 맹물에다가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 한 숟가락을 타서 이렇게 한 다음에 깨스물이야 마셔 그러면은 그다음에 달어 남편밖에 없네 이러면서 또 자요. 그래서 여보 오늘 회식이야 그러면 즐겁게 충분히 놀다 오세요. 안 자고 기다리겠다. 그거 보려고. 이렇게 귀엽게 보면.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술 진짜 많이 즐기는 분들이 있지만 아이 키우고 하면서는 술 마시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아내들은 낙이 뭐? 쇼핑 정도. 아니 뭐 소소한 거. 그러면 쇼핑. 아유, 소소한 거. 뭐 소소한 게 이렇게 주렁주렁 다 진짜 이거 뭐 소소한 게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조금에 이게 줄줄 달아가지고. 그냥 비싼 것도 아니야. 소소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사는 낙으로 사는 거거든요. 불량식품 쇼핑 이런 거 할 때는 사회악이야. 정말 학원 날. 무슨 말씀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정년퇴직하고서 참 좋은 건 아침이 있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덕거리고 나가지 않아요. 저는 막 시간 없으면 택시에서 눈썹 그리고 짝짝이로 그려주기도 하고 막 했는데 아침에 이제 느긋해서 뭐 신문 보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큰 피해가 있다면 홈쇼핑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전국의 아내들이 다 그래요. 게다가 아주 주범이에요, 최은경 씨가. 너무 잘 파는 거죠. 이거 샀잖아요, 은경 씨가. 분명히 은경 씨가 입을 때 미니였는데 왜 저는 미디가 될까? 사기를 쳐요, 사기를. 무릎까지 덮이는데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코트도 분명히 허벅 여기 조금만 종아리 덮는데 저는 멕시 코트가 돼가지고 국적 불명이 자꾸 날 되는데 고발하겠다 그러고요. 소비자 고발 사기 상품. 남사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뭐 그닥
지금 잠깐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희 언니뻘들 되는 60, 70대 분들이 이게 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낙이라는 거예요. 막 건강식품 먹어야 될 것 같고 무릎 아파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피도 해야 될 것 같고 온 집안이 제 친구 시어머님은 건강보조식품을 한 30종류 비치해 놓고 계시고 왜 매달 바뀌냐고요 그게 유행약이. 유행이, 그다음에 건강기구로는 방 하나를 다 채우셔가지고 예 뜯지도 않아 놓고 근데 뿌듯하시대요. 사놓은 것만으로도. 뿌듯하시대요. 네. 여자들이 왜 저기 러닝머신 사놓고 나면 살 빠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건 제 친구인데 어머님이 그런 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다 쓰려면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섬뜩하다고. 아니 소소하게 사게 되지 않나요? 조련마담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한때 쇼핑 중독처럼 매일 홈쇼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을 자주 못 나가니까 예. 그걸 보면서 보고 있으면은 온갖 지식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결정을 잘 못해요. 옷을 사도 진짜 한 바퀴 돌고 결국 첫 집에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제 홈쇼핑 그게 나오면 막 그게 뜨잖아요. 그러면 막 저거 꼭 사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주 난리나. 정말 가슴이 막 쿵탕쿵탕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혼자 있을 때는 미치겠어요. 그러다 결국 못 고르고 그래 다음에 좋은 게 나올 거야 하고 다른 데 틀고 하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게 되잖아요. 빨간 게 낫지? 막 이러고 하얀 게 낫지 않아? 막 이러면 왜 물어봐? 근데 그 순간이 또 너무 재밌어요. 사게 되면 너무 또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고 또 못 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못 고르겠어요. 둘 다 너무 예뻐요. 근데 뭐 여자들 쇼핑하는 거는 소소한 거. 아유, 무슨 소소한 게 집안을 채우는데 소소한 게. 이런 거만 이런 건데 남자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좀 크고 과하고 쓰잘데기 없는 사막가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뭐 네. 어떤 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거 큰 거 뭐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큰 거 좋아해요. 그건 쇼핑이 아니라 생활용. 아니요, 저희 남편은 정말 결혼해서 제가 너무 이해 안 됐던 게 이 검도 칼에 무슨 칼을 맞아. 뭐 과일 하나 자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진짜. 그렇죠. 양파 다듬을 때. 하나도 쓸모 없는 그 칼도 그 장난 아닌 게 한 대씩 1,000만 원 꼴이에요. 1,000만 원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팔려준 분들 그분들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미워요. 왜냐면 제 남편이 그냥 안 보도 알아요. 우리 유성이 아빠는 다니면서 시장에서 뭐 사오더라도 야, 나 이거 굉장히 싸게 사왔다? 그러면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싸게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맞았어. 몇 배 불린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그게 제 남편인데 제 남편이 더 조금 초라한 게 홈쇼핑을 그렇게 좋아해요. 최민수 홈쇼핑.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서부터요. 몸에 괜찮은 그런 효과 있는 뭐 안마 기계, 뭐 이런 안마 기계 이런 거에 완전히 중독돼 있는 사람이고 건강에 좋다 하면은 무조건 거의 보면 아 정말 자기가 100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딱 홈쇼핑이 유일하게 아주 완벽한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고객. 근데 6개월 전에는 저도 홈쇼핑을 하나 맡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사실 집에 바로 그 완벽한 고객이 있잖아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몇 달 동안 제가 써봐야 되니까 미리. 그래서 물건이 많이 와요. 남편은 완전히 크리스마스가 매일 우리 집에 뭐 새로운 게 오잖아요. 막 다 열어서 자기가 막 꺼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 신경 써더라도 이미 자기 작업방에 들어가 있어요. 물건들이. 아니면 먹고 있거나. 임상 실험을 해주니까. 다 그러면서 제일 신나하는 고객이 제 남편이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문자도 날리는 거예요. 그때 맞아요. 요즘에 라인업도 홈쇼핑 안에 나오잖아요. 그 실시간에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남편도 얘기가 나오니까 막
난감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까지도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도움을 주시는 거죠, 최민수 씨가. 어느 어떻게 정도. 자신이 다 임상 실험 해가지고. 그치. 그리고 충성 고객이. 안 그래도 좋아하는 홈쇼핑인데 지금 막 본인이 참여를 하니까 더 좋은 거지. 최민수 씨 보면은 그 검도 어떻게 보면 그 검도의 달인이시잖아. 그래서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 많이 맡으셨잖아요, 사국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쇼핑이 아닌데 남편? 근데 거기다가 아니 그거 한다고 다 검도칼을 갖고 있지 않죠. 검은 산업은요 예. 나중에 되면 돈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돈 되는 물건을 사는데 맞아요. 여자들은 주방에 그 필요 없는 칸 이렇게 막 어머머. 세트로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도 쓰는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안 써. 한 6개 있는데 그걸 한 개만 쓰더라, 한 맞아, 개만. 맞아. 그걸 왜 사냐고, 그거를. 그걸 왜 사냐고. 아니에요. 다 쓰임이 달라요. 수입이 다 같은데 한 가지만 쓰더라고요. 아니죠. 수입이 다 틀린 거 알죠? 그래. 그래. 빵 쓰는 거 다르고 뭐 생선 자를 때 다르고 다 달라. 다른 게 왜 브랜드별로 있냐 이거죠. 쌍도 있고 컵도 있고. 6개월 전에 산 조교기 있어요. 조격기.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전기 꼽는 거. 네, 맞아요. 그거 6개월 전에 딱 한 번 쓰고요. 거기에 축구공 다 넣었어요. 축구공 보관함. 이게 미코 형수가 산 거예요. 예, 루미코 씨가. 그러니까 김장비 씨는 홈 쇼핑하면은 합리적으로 하시죠? 저는 홈쇼핑을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보는 것만 좋아하고 저는 인터넷 쇼핑 좋아해요. 뭐 물어보고 운동화 이런 거 아니군요. 운동화, 그래. 뭐 이렇게 스키니 진 같은 남자는 예, 브랜드 비싼 거 안 삽니다. 자질자질자질 하는 거를 그래. 예, 거의 집에 오는 박스는 다 제 건데 그래서 뭐 그 재활용도 제가 정리합니다. 아 그쪽 그 박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장난 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약간 뭐라고 하긴 해요. 뭐, 이번엔 좀 박스가 많네? 이런 얘기인데 루미코 씨도 쇼핑 되게 좋아해요. 루미코 씨는 홈쇼핑까지 하고 인터넷 쇼핑까지 해요. 저는 인터넷 쇼핑만 하고 근데 계좌는 아이디가 다 제 거를. 저는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저는 제 것만 사고 루미코 씨는 본인 거보다는 아이들 거 위주로. 그럼. 근데 살면 살수록 사실 이게 한 명은 정말 등산 좋아하고 한 명은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면 이게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극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부부의 낙이라는 게 살수록 닮아가는 구석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진짜 극명하게 더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닮아가는 건지 이게 서로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어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음식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살다 온 아내라 그런지 한국에서도 뭔가 맛집을 찾아서 막 다녀요. 저도 처음에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도 안 먹어보던 거니까. 가서 맛보면 정말 맛있거든. 맛집을 루미코는 막 꼭 뭔가 뭐 조개구이를 먹더라도 동네 조개구이에는 안 가. 바다가 보여야 돼. 진짜. 네, 그런 걸 딱 시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몇 가지 메뉴가. 그러면 딱 시키면은 맛만 봐. 배부르게 남아. 다 먹어야지 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작으니까 많이 못 먹어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아깝잖아요. 먹잖아요. 연예인인데 몸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되니까 6, 7kg는 금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가라. 나 이제 못 가겠다. 나는 맛집에 가서 맛있게 많이 먹고 이런 거는 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정량만 찾고 싶지 너네들 것까지 다 먹고 싶지는 않아 라고 선언을 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예요. 엄마들. 까지는 아니구나. 제가 봤을 때 약간 몸무게 좀 는 것 같아요. 살짝. 진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어? 요즘 다닌대요. 그래.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이혼할 뻔했어요. 예민하지. 아내들은 왜 그렇게 몸무게에 예민한지 몇 킬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면 안 되죠.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먹으다 살쪘다는 얘기 자체가 싫은 거지.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몸이 좀 커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그거죠. 아니 우리가 뭐 저기 선수도 아니고 몸이 커지는 게 웬 말이야. 걱정되는 대박 거지. 싸웠는데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외박하고 들어와. 그 얘기할 바에. 그 얘기할 바에 외박하는 게 몸무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맛집도 혼자 다니고 나는 무시할 테니까 알아서 다니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낙이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다가 이렇게 결국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서로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좋은 거야. 서로의 방식. 각자의 낙을 찾은 거네. 각자의 저는 다른 여자분들하고는 같이 안 살아봐서 저도요. 제 집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제 집사람은 이제 가끔 며칠씩 그 집을 비우기도 해요. 어디 가세요? 아, 이걸 이제 남들은 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행 갔다고 생각하죠. 손자들 돌보느라고 이제 숨도 막히겠거니 하고 그것도 이제 힐링이 된다면은 뭐 무방한 일이죠. 예. 또 이게 한 번씩 갔다 오면 그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또 보채지 않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가출 안 하세요? 손자 키우다 힘드셔서? 아, 이제 들어보세요. 왜 안 하는지. 제가 이 역할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깥바람 쐬기 좋아하는 그 집사람하고 달리 제가 즐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야구 보기거든요. 보는 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이 손녀들이 생긴 뒤로는 얘들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야구 시간하고 겹치면 제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해서 제 전용 텔레비전을 한 대 구입했어요. 이제는 뭐 얼마든지 마음 놓고 야구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뭐 부부간의 닮은 점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 야구만큼은 아주 많이 닮았죠. 공감을 해요. 좋아하세요? 아이고 저쪽 텔레비전은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야구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전염되는 아니면 또 지금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 부부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 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 낙보다는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남편하고 이제 23년 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뭐 습관적으로 같이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 지방에 드라이브를 나가서 뭐 두부 전골 같은 거 먹으러 가고 뭐 조그만 집에 한번 오토바이도 같이 타고 또 뭐 대창 같은 것도 제가 사실 17년 동안 못 먹었거든요. 양하고 대창 항상 구경만 했어요. 저는 다른 거 먹고. 근데 17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대창, 막창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맛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먹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딸이 없으니까 서로 의지를 정말 집중 안 하면 나중에 저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아는지 그냥 남편하고 둘이서 점점 이게 정말 한 몸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 다행이에요.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친정 엄마가 아이를 보시게 되고 거의 한 5년을 얼마 전까지도 거의 같이 함께 사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시다 보니까 그냥 없던 병도 생기시고 있던 병은 뭐 더 심해지시고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힘든 게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더 힘들어지시더라고요. 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제 인생의 낙이 완전히 없어지신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제가 산후 우울증을 겪어야 되는데 저 대신 저희 엄마께서 산후 우울증을 대신 겪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더 이제 고관절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업고 키우셨어요. 옛날 방식으로. 이제 아이가 근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업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아니야, 넌 이제 너무 많이 컸고 무겁고 할머니는 아파서 더 이상 널 업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이후로는 저희 아이가 할머니한테 업어달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얘가 이젠 요새 그런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괜히 또 안쓰러워가지고 한번 또 업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싫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할머니 그럼 병원에도 가셔야 되고 난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자고 싶은데 할머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나 그거 싫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이것보다 자식 새끼 키우는 것보다 손주가 훨씬 낫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우리 손주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장가 가서 그 아이 보는 것까지 그때까지 자기가 살 거라고 막 삶의 의욕이 막 생기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